안녕하세요. 오늘 4단원 첫 시간 강의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문제는 바로 이 B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B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설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활동 1번 볼게요. 물 7컵과 카레 가루 1컵을 넣으면 맛있는 카레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물 몇 컵이요? 네, 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컵과 카레 가루 1컵을 넣으면 맛있는 카레 1인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과 카레 가루 양을 지금부터 표로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7컵일 때는 카레 가루가 1컵 필요하고 물이 14컵일 때는 카레 가루가 2컵이 필요해요. 그럼 카레 가루를 3컵 넣는다면 물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물은 21컵이 필요하겠죠. 카레 가루를 4컵 넣는다면 물은 28컵이 필요하게 됩니다. 카레 가루를 5개 넣는다면 물은 35컵이 필요하게 되죠. 자, 여기서 문제가 나왔네요. 카레 가루를 4컵 넣는다면 물은 몇 컵 넣어야 됩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카레 가루가 4컵이 들어간다면 물은 몇 컵이 들어가야 돼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8컵이 들어가야 카레를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량과 카레 가루 양을 비교하는 말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네, 물량은 카레 가루 양의 몇 배이다? 7배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반대로 카레 가루 양은 물량의 몇 배? 7분의 1배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물량과 카레 가루 양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네요. 자, 여기서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B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카레를 만들기 위해서 물과 카레 가루를 넣어야 됐어요. 그쵸? 물은 몇 컵이 필요했어요? 네, 물은 7컵이 필요했어요. 가루는 몇 컵이 필요했어요? 가루는 1컵이 필요했어요. 이것을 B라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B라는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호를 써야 됩니다. 땡땡 하는 기호를 써야 돼요. 이렇게 써줘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7대 1이라고 읽어줍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뒤에 있는 1을 기준으로 7이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B라고 해요. 자,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7대 1은 7과 1의 B라고도 읽고요. 7의 1에 대한 B라고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쉬워요. 그런데 이상한 애가 하나 나와요. 뭘까요? 바로 1에 대한 7의 B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거는 왜 다른 애들과는 다를까요? 네, 7이 나오고 1이 나오고 7, 1, 7, 1이 나왔는데 얘는 뭐가 먼저 나왔어요? 네, 1이 먼저 나오고 7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을 이제부터 계속해서 헷갈리게 하고 괴롭힐 거예요. 하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B를 읽을 때 뭐뭐에 대한 뭐뭐의 B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무조건 거꾸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7이 먼저 나오고 1이 나왔지만 뭐뭐에 대한 뭐뭐의 B로 읽을 때는 뭘 먼저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1을 먼저 써주고 7을 뒤에다 써줘야 돼요. 1에 대한 7의 B라고 읽어야 돼요. 이것 이외에는 전부 다 7 먼저 읽어주고 1을 읽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뭐뭐에 대한 뭐뭐의 B가 나왔을 때는 뒤에 있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로 같이 볼게요. 자, 계속해서 활동 2번 보겠습니다. 쌀 5컵에 물 6컵을 넣고 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쌀량과 물량을 B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밑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쌀량에 대한 물량의 B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에 대한 뭐뭐의 B는 무조건 어떻게 적어줘야 돼요? 네, 거꾸로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뭘 적어줘야 돼요? 물량을 먼저 적어주고 뒤에다가 쌀량을 적어줘야 돼요. 자, 물량은 얼마였어요? 물은 6컵. 쌀량은 얼마였어요? 5컵. 그러니까 쌀량에 대한 물량은 6대 5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물량에 대한 쌀량의 비를 6대 5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뭘까요? 물량에 대한 쌀량의 비. 이번에도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예요. 이것 역시 어떻게 적어줘야 돼요? 거꾸로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쌀을 먼저 적어주고 쌀 대 물으로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쌀 몇 컵? 5. 물 몇 컵? 6.
그러니까 물량에 대한 쌀량의 비는 6대 5가 아니라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5대 6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자, 이번에도 표를 보고 B로 나타내어 보시오라고 돼 있어요. 표를 보니까 여러 초등학교 이름들이 나오고 남학생 수, 여학생 수, 그래서 학기가 몇 명인지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하늘초등학교 학생 수에 대한 사랑초등학교 학생 수의 B는 얼마입니까? 또 나왔네요. 뭐뭐에 대한 뭐뭐의 B. 어떻게 적어줘야 돼요? 거꾸로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 뭐가 되는 게 맞아요? 네, 사랑초등학교 대 하늘초등학교라고 적어줘야 돼요. 사랑초등학교를 앞으로 적어주고 하늘초등학교를 뒤에 적어줘야 돼요. 자, 사랑초등학교 대 하늘초등학교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랑초등학교는 몇 명? 70명. 그럼 70대 하늘초등학교는 몇 명? 네, 40명. 그러니까 하늘초등학교의 학생 수에 대한 사랑초등학교 학생 수의 비는 70대 4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람초등학교 여학생 수와 한비초등학교 여학생 수의 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를 나타내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럴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가람초등학교 대 한비초등학교로 적어주면 됩니다. 가람초등학교의 여학생 수 몇 명인지 찾아보세요. 가람초등학교의 여학생 수 몇 명이에요? 네, 25명. 그 다음에 한비초등학교의 여학생 수 몇 명이에요? 15명.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25대 15가 됩니다. B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먼저 불러볼게요.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5대 2는 5와 2의 B라고 할 수 있어요. 또 5의 2에 대한 B라고 또 할 수 있어요. 이건 다 가장 평범한 방법들이에요. 왜? 5 다음에 2가 나왔잖아요. 5, 2, 5, 2. 얘네들은 그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거, 아주 까탈스러운 놈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뭐뭐에 대한 뭐뭐의 B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읽어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반대로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2가 앞으로 와야 되고 2에 대한 5의 B로 읽어줘야 합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2대 5 있죠? 요 2대 5를 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읽어서 클래스팅에 선생님만 보이게 올려주세요. 많이 어렵나요? 요걸 보면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대 5를 읽어서 그것을 클래스팅에다가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었을 때 이거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 처음 B라는 것을 배우면 당연히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몰랐던 내용, 내가 어떤 내용을 잘 몰랐는지 잘 기억해두고 내일 학교 와서 선생님이랑 한 번 더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미션 꼭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